안녕하세요, 작가 반재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지금 명도한 건 그제 명도했나? 네, 그저께. 그제 명도했고 우선 여기 위치가 어디죠? 여기는 인천 서구 연희동이고요. 서구 연희동. 그러면 규제 지역이네. 그쵸. 그리고 인천인데도 투기 지역이야 또. 규제 지역을 해야 되나 비규제 지역을 하는 게 대출에선 유리했었는데 선생님 형님 명의로 해서 형님이 무주택자신가 봐요. 맞아요. 규제 지역으로 첫 물건을 하신 거고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수업이 10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후에 입찰 시작해서 세 번째 만에 낙찰 받았고 그렇죠. 입찰을 세 번 세 번 정도 하고서 딱 세 번째. 진짜 빨리 빨리. 받으신 편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역시 최근에- 부동산 운이 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 선생님 덕분에. 아니, 선생님이 다 하시네요. 지금 중개 부동산을 하고 있고요. 공인중개업을 하신 지가 꽤 되신 걸로. 1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사실 선생님이 저보다 더 부동산 전문가라고도 생각도 드는데 약간 분야는 다른 쪽에 그쵸. 업무용 쪽에 네. 주로 오면 빌딩. 거래를 하셔가지고 맞아요. 작은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을 경매로 접근하는 거는 또 처음 하시는 거여서 이번에 첫 낙찰을 받으신 거. 그러면 선생님 낙찰 과정은 이따가 한번 자세히 여쭤보고 우선 네. 집부터 보고 구경하시죠.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방인데 근래에 들어서 수리가 잘 돼 있는 집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좋은 집이 그러니까 겉에서는 네.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거의 올수리가 돼 있는 손을 한번 다 되신 느낌이 들어서 네. 그렇죠? 여기가 원래 곰팡이가 좀 심했나 봐요. 네 저기 밑에 좀 있었는데 뜯다 보니까 위에까지 있어서 음. 다 뜯었어요. 그리고 약간 락스 냄새 같은 것도 락스 나는데 발랐어요. 여기는 곰팡이 제거를 좀 해놓으셨나 봐요. 네. 제거제만 좀 뿌려놓은 거고 사실 여기는 바닥도 깨끗하고 네. 나머지는 페인트 칠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와이프랑 둘이 같이 한번 해볼까 얘기는 했었는데 이거 자세히 보니까 약간 네. 흠집이 나 있긴 해서 그 전에도 했는데 너무 음. 허접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하지 마세요. 그럴까요? 네. 굳이? 이것 때문에 집이 나가냐 안 나가냐는 맞아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거 나머지 컨디션들이 너무 그러니까 좋아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고 조그만 것들 하려면 끝도 없이 다 해야 되니까 그냥 맞아. 이대로 내놔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은 했는데 에어컨 옵션까지 있네요. 이건 세입자가 두고 가셨나 봐요. 원래 집주인 거인 것 같아요. 세입자가 2달 단기로 살았으니까 여기 사실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다고 경매정보지에 나와 있었는데 의문의 거주자가 맞아요. 살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쵸. 그 사람 명도하는데 애를 좀 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네. 그래도 잘 명도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수월하게 그래서 그건 이따가 한번 여쭤보고 보일러 상태도 아까 점검을 하셨는데 네. 잘 작동은 하는 거고 여기 흠집은 있는 거는 저는 그냥 둬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집 보러 와서 페인트 이거 너무 더럽다 라고 할 것 같지도 않은데 혹시라도 그 얘기를 하면 뭐 이 정도는 선생님이 그때 직접 해도 뭐 되고 그러니까요. 네. 사모님하고 같이 이 정도는 치료도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이 명도한 다음에 보내주셨던 사진에서 이렇게 좋은 싱크대는 전 처음 봤어요. 와. 그래도 이게 브랜드 한샘 거 그러니까요. 네. 브랜드 싱크대여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쿨탑도 작동을 잘 하는 거예요. 네, 잘 되더라고요. 이게 전 채무자께서 그래도 돈을 많이 쓴 흔적들이 보이네요. 선생님. 나름대로 좀 저희 락스를 보니까 좀 청소 정도만 해 놓으셨나 봐요. 그리고 여기는 점오룸이 하나 있는데 문 제거까지 했나 봐요. 원래 미닫이 문이 정보제는 있었던 거. 3룸으로 돼 있었거든요. 수리하면서 아예 다 떼버리고서 거실로 만든 것 같은데 이런 공간은 방으로 사용하기보다 맞아요. 거실로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네. 어차피 있어도 제거했을 건데 차라리 그쵸.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여기 못 같은 것만 좀 네. 도배는 새로 해야죠. 싹 하실 거니까 네. 그냥 편하게 도배하시면 될 것 같네요. 선생님. 여기는 뭐 곰팡이 이런 것도 저기 제외하고는 너무 상태가 좋아서 맞아요. 네, 뭐 건들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풍만 좀 있는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그거 아 여기 좀 있어 보니까 네, 앉아 있어. 그런 와이프가 좀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람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 하는데 그건 들어와서 살아봐야지 아는 거니까 사실. 그래요. 그거는 네. 집 내놨을 때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이 작은 방도 컨디션이 너무 좋네. 등도 좋고. 등도 싹 LED 등. 그러니까. 그리고 문짝도 한번 교체를 했나 봐요. 한번. 칠을 한 것 같아요. 아, 7만 한 네. 거구나. 진짜 좋네. 그리고 발코니 있는 부분도 뭐 청소를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안 했어요.
세입자가 갓난애기랑 젊은 성분이었거든요. 기저귀도 좀 넣고 갔어요. 다시 올 것처럼 얘기하더니 빌리목을 바꿨는데 연락도 없고 그런 거 보니까 어려운 네. 부분은 아니니까. 그리고 보일러도 19년인 거 보니까 많은 돈 들어갈 일이 없을 거. 그러니까 이런 데도 되게 깨끗하네. 네. 진짜 좋은 집 잘 주워 먹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마지막. 네. 화장실 좀 제가 청소는 청소 다 하셨나봐요? 이 사이사이에 네, 좀 검게 곰팡이 엄청 껴 있었는데 선생님이 땀방울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수세미질 한 느낌이 되게 들어서. 유튜브 검색해서 네. 깔끔하게 했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바로 내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화장실 한 번 했나 보다. 천정도. 그러니까요. 천정도 그렇고 다. 네. 뭐 더워서 화장실 더러우면 저도 느낌이 그러더라서 그러니까. 화장실 좀 깨끗하게 해놔야지. 이건 뭐 손댈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온 게 약간 뻘쭘하기도 하고 뭐 말씀드릴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원래 좋아요. 선생님 영상 보면 대부분 집들이 그러니까 저도 어색하네요, 이런 집 보니까. 그러면 이 집은 명도도 그렇고 수리도 별로 할 게 없어서 선생님이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드네요. 그러면 선생님 이 집 낙찰 받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 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 상관없어요? 그래. 그 정도로는 아니에요. 아직 돈은 합치진 않아요. 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돼가요 저희. 집 잘 보셨죠? 이 집은 수리할 것도 없고 바로 직거래하고 부동산에 내놓으면 될 것 같고, 우선 수리 같은 경우는 도배만 벽 정도만 50만 원 이하면 할 수 맞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집 내놓고 중개하는 거는 선생님 전문. 제가 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래도 세입자를 빨리 구하려면 맞아요. 다 내놓는 게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수리는 뭐 할 것도 없고. 그럼 이사비도 안 들었잖아요, 여기. 네, 완전히 그럼 땡큐죠. 비용 엄청 세이브했네. 네, 이사비, 수리비 진짜 아무것도 안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그저 갖고 갔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 이사비 그때 사장한테 물어본 것처럼 네. 최소 한 30만 원 그냥 얹어주고서 내보낼 생각했었는데 그마저도 없이 그냥 나갔어요. 깔끔하게. 그리고 첫 번째 집에서 이렇게 수월하게 넘어가신 분은 흔치 않아요. 연식이 네, 뭐 한 맞아요. 2010년 이후 거였다라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연식이 2000년 초반 아니에요? 2002년. 2002년식에 우리가 사실 외관에서 봤을 때도 우리 여기 같이 왔었던 맞아요. 그때 집이잖아요. 같이 단체로. 그렇죠. 갔으니까. 수업할 때 네. 왔었던 집인데 딱 외관에서 봤을 때 그래도 수리비는 기본값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수리가 되어 있을 줄이야. 정말 좋은 집을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천 서구 무슨 동이죠 여기? 연희동. 연희동. 네. 서울 연희동이었으면 좀 더 좋았을 그쵸. 텐데. 완전 좋았죠. 진짜 서구 연희동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의 첫 번째 낙찰 받은 부동산 낙찰 가격이 어떻게 네. 돼요, 선생님? 7,539만 원. 7,539만 원. 그때 사장님이 두 명이 차례. 그날 비슷한 덩치의 물건이 좀 있었었나? 제가 원래 찜해놨던 게 3개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거. 맞아요. 맞아요. 나는 그 전략이 맞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선생님도 부동산 일을 오래 하셨으니까 네. 이 생각이 항상 내 눈에 좋은 거는 모든 사람의 다 눈에 좋으니까. 네. 좋은 거라고 또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탐나던 건 다 그냥 욕심 부리고 딱 입찰했는데 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정도 덩치 입찰을 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현금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일 거니까 그쵸. 그 물건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때는 한쪽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은 그때 나왔던 비슷한 덩치의 물건 비해서 약간 못생겼다.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은 그걸 공략을 한 거예요. 네. 이게 감정가는 얼마였어요? 1억. 딱 1억이에요. 1억에. 네. 그러면 최저가 7천. 7천에 네. 한 500만 원 더 써서 받은 거면 진짜 잘 받으셨네요. 그리고 세 번째 입찰만에 그 정도 받으신 거면 좋은 가격에 받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분명히 전세가보다 더 네. 싸게 산 거는 명백하니까. 그쵸. 그렇죠? 7,500에 낙찰 받은 거고, 그럼 대출은 한 80% 6천. 6천 딱. 뭐 숫자가 딱딱 떨어지네요. 진짜. 딱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대출도 낙찰가 대비 80%로 네. 잘 받으셨네요. 이율도 잘 받은 편. 이율은 어떻게 돼요? 3.5%인데 3.5? 연말이라서 원래 3% 후반대 맞아, 최소 맞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3.5%라서 아. 절반 편이더라고요. 맞아. 네. 선생님이 작년 말에 대출을 알아보실 때 아마 선생님도 그거는 인지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소개시켜드린 법무사도 있고 맞아요. 선생님 따로 알아보신 것도 있었지만 대출이 그때 거의 막혔다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초반에 낙찰 받고 초반에 몇 군데서 가능하다고 했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계속 바뀌는 거예요. 대출이 다 끝났다, 안 된다. 맞아.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 주 돼서 하루 이틀 사이 조금씩 또 변하기 시작하더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해놨는데 다행히. 연말 때 지점마다 한도가 다 정해져 있어서 맞아요. 지점마다의 목표치를 보통 다 채워놨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은행들이 거의 없었는데 입찰을 할 때도 그 불안함은 있었다고 생각은 좀 들거든요. 네. 선생님은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구나. 맞습니다. 제가 강요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불안해서 그때 못 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안함이 사실은 선생님 교육 전에 더 있었어요. 그 불안함이 좀 많아서 그래서 선생님 교육도 들은 것도 그런 이유도 있었고 교육 듣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마냥 불안함 가질 필요 없겠다 싶어서 교육 듣고 나서 이건 내가 입찰 시도 빨리 해서 한 건이라도 해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시도한 게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빠른 판단력으로 바로 움직여서 그래도 우리 같은 반 교육생분들보다 제일 빨리 낙찰 받은 건 아니었지만 네. 명도는 또 제일 빨리. 빨랐다고 또 맞아요. 생각이 좀 들어요. 대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대출 막혔다라는 분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현명하게 움직인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이거는 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사람이 덜 관심을 갖는다면 그때 내가 움직였을 때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타이밍이 딱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모님 현명한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너무 영혼이 없는. 왜냐면 이런 세부내역까지 제가 얘기를 다 안 해줘서 그러면 여기 원래 거주하셨던 분은 아까 네. 살짝 말씀은 드렸지만 경매 정보지 상에서는 임차 내역이 없는 걸로 네, 맞아요. 나와 있었잖아요. 낙찰 받고 바로 방문하셨던 거죠? 네. 띵동 눌렀는데 그때도 어땠어요? 설명 좀 애기 해주세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음. 임장 왔을 때 처음에도 애기 소리가 들려서 네. 누군가 사는구나 싶었는데 낙찰 받고 나서 바로 왔는데도 애기 소리는 들리는데 노크에도 답은 없고 해서 쪽지 남겨놨더니 그날 네네네.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네, 마치. 폐문부제였다고 나와 있었는데 네. 사람은 있구나. 네. 그런 경우는 보통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네. 많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연락이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채무자였나요? 아니요, 그 세입자인데 단기로 자기가 거주하고 있다고. 단기로 얼마나? 3개월 단기에서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가? 100에 40% 네. 살고 계신다고 한 뭐 단기로 한 3개월 3개월 선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보증금도 100만 원인데 나갈 때 주인이 돌려준다고 했대요. 그거 주인이 안 돌려주면 내가 그거 이사비 써야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은 사실 하고 있었거든요. 명도비 그렇죠. 생각으로. 네. 근데 또 그것도 잘 받고 나간 것 같아요. 대전 주인한테. 그 사람이 연락 와서 나는 100에 40으로 단기로 3개월만 그리고 40만 원 3개월치 120만 원은 선납을 한 거고 나는 올해 말까지 계약이 돼 있기 네. 때문에 나 살아야 된다. 근데 선생님이 낙찰 받았던 게 한 11월 초였나요? 11월 말이었나요? 11월 중순 정도 돼요. 11월 중순에 네. 한 달 반 정도는 내가 더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본인이 먼저 명도 날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크리스마스 딱 당일날 12월 25일날 자기 나가겠다. 먼저 얘기를 해서 오케이.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네. 먼저 크리스마스 선물을 너한테 주겠다. 네. 그래서 예상치도 못하게 명도라는 선물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어차피 인도명령 강제입행 절차를 밟으려면 그쵸. 한 달 반은 훨씬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래도 그 사람을 믿고 사실 뭐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 알았다. 그럼 약속 꼭 지켜달라. 근데 25일 그 크리스마스 다 될 쯤인가 한번 통화를 네. 했었죠. 맞아요. 그 잔금 전에 잔금 며칠 앞두고서 일부러 연락해 봤더니 원래 25일이었다가 하루 늦춰지더라고요. 하루 늦춰지는 게 이러면은 나중에 약속 이행 안 할 수도 있겠구나. 그 단기 세입자가 세입자가? 원래 25일 날 이사 네, 간다고 나가기로 했는데 26일 네, 하루만 더 26일 달라.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당연하듯이 26일 날 나가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길래 말투도 그렇고 영 좀 그래서 협조가 안 될 수도 있겠다 명도가. 그래서 안 되면 그냥 집행을 하든 좀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또
아, 역시 선생님 부동산 오래 일을 하셔서 그런가 항상 안 믿어. 맞아요. 사람 안 믿어요. 아,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아, 그 항상 좀 의심을 하게 돼요. 저도 진짜 제가 네. 중개업을 하면서 많이 진짜 그렇게 됐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아이 그럼요. 저도 되게 그렇습니다, 사실. 워낙 약속 이행을 안 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워낙 많이 봤다 네.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냥. 그러니까 항상 네. 저도 명도할 때도 그렇고 뭐 수업할 때도 그렇고 모든 네. 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대할 때 안 됐을 경우 이 사람이 나한테 약속을 안 지켜줄 경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먼저 해요. 맞아요. 그래서 명도할 때도 내일 나간다 그래도 저는 인도 명령을 신청해요 항상. 안 나가면 어떻게 해? 그럼 그러니까. 괜히 나만 뭐 손해본다 이런 개념보다 계산적으로 내가 득이냐 손해냐 이 부분은 약간 덜한 것 같고 마음이 되게 여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자꾸 내가 상처받으니까 안 됐을 때에 대해서 이게 여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되게 여린 분 아니에요? 마음 열린 사람들이 장구한가 있어요. 아, 맞아요. 저도 되게 방어를 몇 겹씩 해놔요. 저도 상처가 많아서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25일 날 나간다고 했는데 전화 와서 26일 날 나갈게 라고 하니까 안 나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때 같이 얘기했던 게 인도 명령을 누구한테로 맞아요. 네. 해야 되냐. 바로 해야 되냐 아니면 약속이 안 지켜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인도 명령은 바로 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날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전입신고 맞아, 요청을 맞아. 바로 해서 그 법무사 통해서 바로 얘기 드렸어요. 지금 전입신고 아무도 없더라.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유자 전 채무자한테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맞아. 선생님이 인도 명령을 할 때 물어보신 게 헷갈렸던 부분이 여기 실제 거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인도 명령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알지를 못하니까 인도 명령을 누구한테 신청해야 되냐. 혹시 몰라서 전입세대 열람도 동사무소 가서 한번 떼봤는데 전입도 안 돼 있네?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인도 명령을 해야 되나? 이게 처음 경매하실 때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럴 땐 누구를 해야 되나요? 전 채무자. 전체무자. 소유자 어쨌든. 네. 네. 소유자가 맞는 거죠. 보통 채무자랑 소유자랑 같으니까. 그러니까. 네. 요 사람은 자기가 사실 좀 주장하는 바였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법 점유자가 그쵸. 어떻게 보면 네. 되는 거죠. 네. 왜냐면 전입신고도 안 하고 맞아요. 했는데 뭐. 네. 그런 경우가 아마 선생님도 부동산 업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있을 있어요. 거라고 네. 생각해. 이런 류의 맞아요. 세입자 그렇지 않아요? 네. 뭔지 이거보다 알죠? 심한 경우들도 많아요. 이거는 약과였던 것 같아요. 이런 류의 세입자라고 하는 게 선생님 부동산 업을 또 10년 동안이나 베테랑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류의 세입자는 어떤 류를 말한 거예요? 법의 사각지대를 좀 이용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쵸. 다행히 이제 전 세입자는 그런 분은 아니었는데 워낙에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그렇죠. 경매가 딱 개시가 네. 됐잖아요. 그러면 뭐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든 찍히면 그 이후에 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임대차 보호가 안 돼요. 그리고 경매가 찍히면 아무 권리 이행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집은 어떻게 보면 또 놀고 있는 집이 되는 거니까 경매가 한 6개월, 1년 정도 걸릴 거거든요. 낙찰되는 데까지. 그럼 그동안 이 집을 채무자가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방법을 쓰더라고요. 단기로. 나는 어쨌든 한 몇백만 원이라도 여기서 경매 진행되는 동안 뽑아내면 어쨌든 네. 시간은 걸리니까 나는 득이고 이 사람이 혹시라도 뭐 월세를 밀리거나 아니면 막 눌러 앉아. 돈 얼마 안 주면 안 나가. 이렇게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어. 그렇죠. 이제 내 이 집은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이용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죠. 그거 얘기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 세입자가 100에 아까 40만 원이면 여기 거주하던 세입자께서 100만 원은 전 주인이 준다고 했다 네. 하는데 분명히 저도 생각한 게 이거 네. 이 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100만 원 분명히 안 줄 거라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그래서 25일 날 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나가려면 아마 선생님도 이사비를 조금은 쓰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선생님도 네. 그 생각을 하셨던 건데 26일 날 그래서 네. 결국에 잘 나간 거네. 네, 명도 바로 깔끔하게. 그러면 그 세입자는 사실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데 네. 전 세입자는
채무자한테 100만 원 받았나 보네 그래도. 그런 것 같아.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받았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3개월 계약을 했는데 3개월도 안 살았어요. 네, 3개월치 월세 선납을 해놓고 3개월도 안 살고 나갔어요. 이런 세입자분들의 또 특징이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네. 뭐 선생님도 아주 경험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다 믿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뭐 누구나 지어낼 수도 있는 얘기니까. 그쵸. 속은 사실 모르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네. 건 나가냐 마냐. 맞아요. 명도가 제일 중요했으니까. 그렇죠. 그걸 정확히 분리하셨다고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네. 집 진행하는데 거의 뭐 스트레스도 많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이렇게 수월하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네, 뭔가 너무 수월하게 된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부동산에 네. 운이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 명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여쭤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선생님에 관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선생님은 거의 한 10년 동안 부동산 업계에 주름 잡고 계셨잖아요. 또 부동산에서도 가장 핫하다는 강남에서. 그럼 되게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아요. 잘 나가는 중개사 하고 계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더 많이 경험도 있으신데 왜 경매를 하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 일이 정해진 수입이 아니라 선생님 네, 일의 저희도 특성상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매달 수입이 워낙 천차만별이고 편차가 좀 큰가 봐요. 그러니까. 크게 벌 때는 한 엄청나게 1년치 막 벌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진짜로 일도 바닥일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 괴리감들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 전부터. 어. 2년 정도부터 해서 제가 경매 관련해서 책도 좀씩 보면서 2년 전부터? 네, 한 2년 정도. 그때는 이제 책 한 페이지 보다가 말다 네. 이런 식이었다가 공부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연애 오래 하셨다 그랬잖아요. 경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한 달? 그 사이는 계속 책 보고 유튜브 보고 책 보고 유튜브 보고 선생님 영상 아마 거의 한 교육 신청을 100개는 팠을 거예요. 2년 전부터. 관심만 갖다가 그러니까 또 중개업을 하시는다는 생각이 또 네. 드니까 선입관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네. 부동산 업을 하니까 경매에 대해서도 되게 친숙할 것 같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시험까지 보셨다고 하셔서 네. 그럼 그 안에도 이론이 겹치는 부분도 좀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중개 업무 하시는 분들이 경매에 대해서 엄청 몰라요. 네, 아는 분들이 손에 꼽을 정도만큼 그렇구나. 경매 자체 잘 모르고 그만큼 모르니까 경매 물건이 나와도 그냥 중개 생각으로만 하지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전혀 몰라요. 저도 딱 2년 전쯤에 관심을 갖게 됐던 계기가 뭐였냐면 네네네. 대치동 쪽에 이제 그때 개발 관련 소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재건축 이런 거? 네, 대건축도 있고 그 영동대로 개발 막 지하화 막 이런 거. 현대차 네. 그것도 그렇고 네. 워낙 큰 개발들이 많았는데 그때쯤에 빌라 보러 오신 손님이 있었어요. 그때는 네. 사무실 하셨던 거 아니고? 그때도 똑같이. 근데 이제 그래요? 사무실을 전문적으로 하지만 주택도 하던 때였으니까 그때 오신 손님이 그 전세 물건 보러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매 나온 물건을 보러 왔던 거예요. 그럼 선생님한테는 약간 거짓말을 좀 한 거였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네. 제가 전세 나온 물건을 보여드렸는데 알고 보니 그 위층 물건이 나와 있던 거예요. 구조도 똑같고 똑같은 물건인 건데 나중에 그분이 그거를 낙찰받아서 와서 네. 저한테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게 이제 시작 지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약간 네. 신선한 자극이 좀 됐었나 봐요. 네, 그때 좀 내가 정보는 다 줬는데 돈은 네가 다 버네? 뭐 이런 느낌이네. 지금 생각해 보면 시세 차익으로 한 1억 5천 가까이 시세 차익을 냈어요. 올 수리를 해서 전세를 내놓고 전세 계약 제가 또 해드렸거든요. 전세 계약 되고 난 다음에 매매를 또 내놔서 바로 매매도 빠르게 됐는데 검색을 해봤어요, 경매 정보지를. 근데 그때 당시 금액을 보니까 한 1억 5천 가까운 금액을 시세 차익을 보는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네. 옆에서 네네. 중개 보수는 받았지만 네. 나는 푼돈 받고 일 다 처리해주고 득은 이 사람이 네. 갖고 왔구나. 그래도 약간 속상할 수 네. 있거든요. 약간 배 아플 수도 이런 게 있거든. 있구나 싶은 걸 그때 알았죠, 어떻게 보면. 그럼요. 네. 네. 자세하게는 이제 관심도 없었던 근데 이게 상황이었다가 정확히 좀 보였네요. 네, 그럼 네. 이 사람 낙찰가랑 네. 전세가 어떻게 들어와서 수리 상태가 어떻고 얼마 동안 보유하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하니까 차익이 한 1억 5천. 이거 그럼 내가 이 중개사 이거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극을 받았구나. 그때부터 아마 조금씩 관심을 더 갖기 시작하다가 내가 남 좋은 일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내 돈 버는 게 아니고 남 돈 벌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맞아요. 그래서
나도 경매를 좀 해봐야겠다. 한 2년 전부터 책도 보고 사모님하고 또 같이 막 공부 스터디도 하고 하셨나 봐요. 캠핑 가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물건 분석 이런 거는 임자하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셨고 그러다가 2년 한 전쯤에.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근데 2년 네. 전쯤 했는데 네. 뭐 저 수업은 떠나서 네. 그럼 바로 뭐 입찰이나 아니면 전혀 좀 실행한 거는 실행은 안 전에는 했어. 거의 그냥 그냥 진짜 관심만 갖는 정도. 그 진짜 본격적인 거는 6개월도 아, 안된것 예. 같은데 아 그렇구나. 맞아요. 그때는 계속 책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이런 좋은 게 있구나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 전에만 해도 그때, 사실은 손님들이 경매 물건 갖고 문의가 오면 경매 당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재산도 잃고 좀 안 좋은 그렇죠. 상태의 물건을 내가 취득한다는 게 좀 찝찝하다고 생각을 찜찜하죠. 그런 그 부분이 생각이 있어요. 더 강했었는데 그거 보고 난 다음부터 좀 생각이 바뀌면서 관심만 갖고 있다가 사실은 시간은 흘렀는데 그러고 나서 한 1년 후 정도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저희 신혼집을 구하는데 네네. 그 집도 마침 경매 나와서 낙찰받고 패를 내놓은 집을 저희가 들어갔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게 뭔가 연관이 계속 그러네. 네. 계속 주변에서 선생님한테 신호를 보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경매에 대한 선입관이 어쩌면 남 망한 그 재산을 내가 그쵸. 취한다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도 분명히 드니까 그렇죠. 깨림직하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결국에 내가 신혼집을 경매당한 집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아니구나. 선생님도 어쩌면 네. 그 집에 들어간 게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약간 시세가 저렴한 편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찜찜함은 이 금액으로 극복하면 되겠구나. 저는 항상 그거거든요. 반지하 불편하잖아요. 뭐 나도 반지하 불편해. 싸게 내놓으면 되지. 그렇죠. 라는 생각으로 극복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외부에서 자꾸 알려줬나 봐요. 야, 너 계속 그것만 하고 있지 말고 너 계속 캠핑 다니려면 경매 좀 해야 돼. 그리고 편차가 너무 심하잖아 라는 속삭임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더 그런 게 심하잖아요. 수입적인 것도 이제 편차가 심하고 하니까 다른 것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혹시 사모님 네. 일 하시는 지금은 안 하고 지금은? 네, 원래 서비스직 하다가 네. CG 하다가 CG가 밥을 너무 많이 새가지고 그거 노가다잖아요. 너무 그래서 내가 모자이크 한다든지 저런 거 갖고 그러냐? 이런 거 이해가 됩니다. 저는 뭐 프로로 접근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아니에요. 네. 네. 지금은 쉬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좀 휴식을. 내 돈으로 쉬는 거니까. 그럼요. 경제적인 관념은 확실하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직은 네 돈은 네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은 내 내 돈이다. 결혼한 지 한 1년 정도 네. 되셨으니까. 그냥 또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아시겠지. 비주류란 말이에요. 이 경매계에서 반지하여서라기보다 보통 또 이쪽 계시는 분들 좋아하는 분야는 차익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똑같이 이 집을 낙찰받았어도 이거 컨디션도 좋으니까 7,500에 받았는데 뭐 세입자 1억은 충분히 받거든요. 그럼 세입자 1억 받아서 1억에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러면 파는 사람은 공짜죠. 취득세만 내면 돼요. 그렇게 접근하는 포지션이 되게 많아요. 그런 유혹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도 되게 원래 드네요. 그냥 주변에서 와이프도 그렇고 주변에서는 경매제가 한다고 하니까 시세 차익을 저도 생각을 근데 했는지 저는 잘 모르니까 그걸 많이 저도 시세 얘기했었어요. 차이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쪽을 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에 또 발달해 계실 네. 거라고 저희 생각하고. 부동산 강남 하시는 분들 보면은 문의 전화 오는 거면 갭 투자하시려고 전화하시는 그렇죠. 분들 은근 많고 그래서 그랬는데 월세를 받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거 네. 푼돈 받아오면 뭐 하려고 저 처음에 그곳에 가는 거야? 라는 처음에 생각- 이거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한 달에 네가 투자한 돈이 있고 들어오는 월세가 있으면은 그거 하면은 한 달에 순수익으로 남는 게 얼마냐? 얼마 안 되지 않는 거냐?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계속 물어봤었는데 본인 돈이니까. 그리고 본인 돈은 본인 돈인데 결국에 선생님 돈이 될 거니까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잘 써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왕 쓸 거면. 그럼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사실 부동산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이쪽을 보기엔 난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처음- 나는 깨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소수는 분명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네. 유튜브도 그렇고 책도 보면서 처음엔 다 시세 차익의 방향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만 하다가 많이 보고는 있는데 시도조차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뭔가 두려움이 있었는지 시도를 못 하고 있다가 사실은 선생님 영상 보면서부터 제가 이건 빨리 뭐라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가 딱 그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 영상 진짜로 거의 한 100개 가까이 계속 찾아보면서 아 이분한테 한번 진짜 들어봐도 되겠다, 믿고 한번 해봐도 되겠다 싶어서 바로 제가 선생님한테 연락 그때 드렸어요. 아유. 진짜 보기 싫었는데. 어떤 거? 집에만 오면 컴퓨터 앞에 아. 앉아가지고 유튜브를 1.2배속으로. 아, 미안하네. 내 목소리 계속 옆에서 듣고 있었을 것 같아서. 그래, 근데 내 방향은 좀 확실하긴 하잖아요. 네. 차익 쪽은 아예 쳐다도 안 보는 맞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선생님도 그러면 그 방향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 나는 이쪽으로도 당연히. 해보고 시세 차익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동의하고요.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게 사실은 시세 차익도 같이 가자 생각하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현금 흐름 만들 때까지는 여기 이제 올인하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상가 사무실을 중개를 하다 보니까 네네. 상가라든지 사무실 쪽을 사실은 하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리스크가 좀 더 이거보다는 있으니까 이걸 현금으로 그렇죠. 좀 만들어 놔야지 그걸 해서 리스크가 생겨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 되니까. 아 그래서 우선은 네. 현금 흐름 쪽으로 어느 정도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다음에 진짜 좀 더 해보고 싶었던 상가나 뭐 사무실이나 사실 주 전공은 네. 사무실이니까 네. 사무실 같은 것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어쩌면 발판이라는 생각이 이 7,500만 원 한 12평짜리 빌라가 또 출발이라는 생각이 되게 드네요. 저는 방향은 되게 잘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모님께서도 지금 단기간 휴식을 하고 계시는 거고 선생님도 같이 사모님하고 휴식을 근데 너무 오래 휴식을 한다는 생각도 조금 옆에서 보니까 좀 들긴 하는데 가끔 이렇게 통화하거나 하면은 거의 뭐 일을 하시는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야, 이번 달까지만 좀 여행을 다니시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도 쉬고 오시는 느낌이 되게 들어서 선생님이 일의 특성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입의 편차가 좀 크다 보니까 수입의 편차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게 저는 월세의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월세 이 한 채에서 나오는 거는 작은 돈이라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이게 모였을 때는 분명히 선생님 가정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나름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교육생분들이 막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한테 좀 들은 게 뭐냐면 제가 사실 조사를 해본 건 아닌데 좀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뭐 부동산 분야에서도 그렇고 경매 관련 유튜브 그런 네. 분들을 이렇게 제 교육생분들 다 자기가 조사를 해봤대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분들은 보통 이런 영상에 나와서 시세 차익에 대해서 내가 뭐 투자해서 차익 1억 원 남겼다 이런 거를 근데 이게 자극이 좋잖아요. 보여주기에 좋고 눌러보기 좋잖아요. 홍보하기 좋단 말이야. 사람들은 보통 멀리 내다보는 거는 좀 불편해하고 내가 요거 해서 요 시간 안에 이만큼 벌고 싶어가 사실 훨씬 더 관심이 많을 거잖아요. 맞아요. 흥미 유발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쪽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출발은 다 현금 흐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방향을 굉장히 잘 잡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꼭 부동산 투자 안에서 뿐만 아니고 선생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일 하는데도 불편함이 덜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캠핑 가고 하실 때 저는 분명히 갔을 때 하늘 보고 이렇게 별빛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은 되게 드는데 한켠에는 불안한 마음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내일 먹을 쌀에 대해서 막 생각한다고 통장 잔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일은 좀 사무실 나가야겠다 이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담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방향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생활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저는 방향을 잡으신다면 월세 쪽으로 조금만 더 모아 놓으신 다음에 적어도 선생님 월급 평균치나 아니면 사모님 월급 평균치 정도만 확보되면 이제 선생님 하고 싶은 방향을 선회하는 방향으로 가도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저는 위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저도 분명히 그렇게 지금 온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게 저도 들었어요. 첫 번째 목표가 그거였거든요. 와이프한테 일 안 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많지 않은 급여일지언정 그 정도만큼은 제가 해줄 수 있는 정도만큼은 일단은 최소한 그거 먼저 시작하고. 뭐 그렇다면 선생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같이 모셔서 이렇게 빡빡 닦아드리는 그런 그런 부인이 없어요. 저도 한번 이렇게 막 페인트 칠하러 와이프랑 한번 왔는데 자기가 아닌 거야. 와이프도 명의는 자기 아니니까 막 시켰더니 막 너무 하기 싫은 티를 내는 거예요. 그 뒤로 전 다시는 와이프를 부르진 않거든요. 근데 요 정도 하신 거면 되게 훌륭한 와이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히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아, 왜 아까 오피스텔을 네. 좀 얘기를 했냐면 제가 세입자로 살고 있거든요. 지금 네. 월세 세입자로 살고 있어요. 출발은 이거였어요. 집이 하나 있긴 한데 거기까지도 세를 줬어요. 월세를 받아요. 그리고 그 반지하에서 받는 월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나는 조금 더 좋은 집에 월세로 거주하면 된다. 그럼 그거 받는 거 걷다 내면 굳이 새로 좋은 집을 사지 않아도 보통 이거잖아요. 2급지에서 1급지로 올라가라. 이게 더 좋은 동네로 올라가라. 그런 방향인데 난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안 판다 관점이니까 안 팔아서 모아가지고 그 월세를 더 좋은 집에 거주하겠다. 왜냐면 내가 열심히 뛰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늘리고 싶은 것도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뭐 여행 가고 할 때 편하게 갈 수 있는 제약이 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 더 컨디션 좋은 집을 제가 2년 전쯤에 이사를 왔거든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그때 생각은 그거였거든요. 내가 살고 싶은 집에서 다 살아봐야겠다. 그게 괜찮잖아요. 네. 그러면 월세는 매물이 사실 많으니까 그쵸. 갈 수 있는 대안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집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들어온다고 나가래요. 그랬더니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야. 서러운 마음이 이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처음으로 세입자를 사는 거거든요. 이게 집이 이만큼 있는데도 나가라고 하니까 되게 서럽더라고요. 근데 집이 하나도 없었으면 되게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꿨어요. 집을 하나 사야겠구나. 집을 사야 되는데 저는 제약 요건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그리고 서울에 살고 싶다는 그 근처로 좀 거주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대출이 안 나오고 돈이 만약에 있어요. 내가 한 10억이 있어요. 10억은 없습니다. 10억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아파트를 만약에 산다. 취득세가 1억 2천이야. 1억 3천이지 사실. 맞아요. 이거는 돈이 있어도 아까워서 못 내겠더라고요. 선생님이 사면 1%인데 내가 사면 12%? 아까워서 나는 못 하겠더라고. 사실 명확하게 말하면 9억이 넘는 거는 사실 3%니까 3% 대 12%니까 그래도 나는 아깝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방향을 마련한 게 오피스텔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취득세나 뭐 세금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주로 다루는 게 근생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의뢰가 없는 게 이제 그런 쪽이니까 저희가 일하기에는 편해요 그게. 그래서 그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지. 그럼 선생님은 주로 업무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네. 예전에 뭐 주택도 좀 취급을 네네. 하셨던 거고, 근데 업무용이 조금 편한다고 하신 거예요? 업무용이 네. 편한 거는 뭐예요? 주로 업무용을 네. 오는 사람은 돈이 조금 더 있나? 그러니까 주로 그런 사무실을 구하는 분들이 있는 건데 사무실들은 날짜라든지 정해진 게 좀 많아요. 집 같은 경우들은 보면은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이사 날짜를 늦춰서 뭐 내년에 연장해서 1년, 2년 사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무실들은 대부분 한번 이사 날짜 정해놓으면 거의 그 날짜 안팎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좀 결정자. 일반 가정이면 한 3, 4명이 움직이는 그런 꼴인데 여기는 한 회사가 보통 네. 움직이니까 한 꽤는 5명에서 뭐 10명 회사도 있고 많은 데는 뭐 50명, 100명 그런 회사도 일정에 있고. 맞춰서 하는 네.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업적으로 보니까 집에 대해서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니까 단기적으로 쓰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맛에만 어느 정도만 맞으면은 임대료를 빨리 들어와서 쓰고 또 확산해서 나가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게 빨라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순환이 집처럼 한 번 들어오면 뭐 3, 4년도 살고 뭐 길게 있으면 10년도 있겠다 네네네. 생각했는데 사무실을 10년 동안 쓰는 분들은 진짜 드물어요. 한 사무실을 임대로 해서 10년 쓰는 사람 진짜 드물고 짧게는 뭐 1년도 안 돼서 움직이는 분들도 많고요. 확장을 하든 사업이 안 돼서든 1년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구나. 네. 보통 2년 계약하면 2년 네. 정도 쓰고 이전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다. 난 네. 되게 오래 있을 네. 거라고. 저도 있었던 회사를 그냥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익 창출하기는 더 좋죠. 한 번 좀 친해져 있으면 단골 고객이 되면 또 제 차 오고 저한테 또 의뢰가 계속 오고 하니까 그런 게 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돈이 조금 더 수수료가 더 크죠. 0.9%. 네. 요율도 조금 더 높으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일을 하시는 게 자주 출근을 안 해도 되는. 지금은 그렇죠. 그전에는 소속으로 돼 있을 때는 직장인들처럼 똑같이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처럼 하니까 프리랜서처럼 한다는 거는 만약에 계약을 성사시켰다 하면 거기에서 수수료를 선생님이 취하는 방식. 그럼 내가 한 만큼 좀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더 그게 커지죠. 그 전에는 출근 시간도 지켜야 되고 소속되어 있는 공간에서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지켜가면서 해야 되니까 제약되는 게 좀 많은데 네. 지금은 그런 룰 자체가 없이 제가 움직이는 게 룰이 되는 거니까. 내가 뭐 출근을 안 하더라도 계약만 많이 한다면 전혀 상관이 그렇죠. 없는 거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오히려 선생님 지금 상황에선 더 잘 맞는 일이 그쵸. 라는 또 생각도 네. 좀 드는데, 만약에 처음에 접근한 일이었다면, 사회 초년생이 접근한 일이었다면 오히려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쵸.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래도
되니까. 하면서 단골 고객들이 좀 누적이 되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전화 와서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러는 경우도 좀 있겠어요. 그리고 단골이 아니어도 강남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손님 유입량이 꾸준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람들 웃긴 게 명함에 강남구 서초구 찍혀 있는 거를 굉장히 중시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그러니까, 주는 네. 위압감이 분명히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체가 강남에 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강남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확실하니까. 그리고 또 네. 제가 들은 게 이번에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오시긴 하는데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은 조금 들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오히려 저희 쪽은 제가 일을 안 해서 수입이 좀 줄어들면 그거에 어려운 건 당연히 있겠지만 규제도 많잖아요. 대출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규제 때문에 아, 주택하는 분들은 타격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봐도 저희가 하는 거에 전혀 관여가 안 되니까 오히려 코로나의 영향은 거의 없었네요. 거의 없죠. 그리고 선생님이 파악한 정보로는 사무실에는 공실이 없죠. 없다더라. 그렇게 막 월세 막 몇천만 원씩 하는데도 금방 나가고 이번에 임대료들도 엄청 올랐거든요. 주택도 올랐는데 사무실도 네, 많이 올랐나 봐요. 엄청 올랐어요. 그렇구나. 네, 거의 많이 오르는 경우들은 1.5배도 오르고 막 이런 식이니까 음. 임대료가 오르면 주택 오른 만큼 올랐네. 임대료가 오른 만큼 저희 그러네. 수수료도 올라가죠. 그래서 더 일을 네. 안 하나 봐요. 그러네. 그런 건 아닌가요? 어쨌든 좀 일을 안 하셨다 그랬는데 결혼 전과 후로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달라진 건가요? 조금은 변했죠 아무래도. 어. 네. 혼자일 때랑 네. 그래도 와이프랑 같이 지내는 거랑은 많이 달라지고 최근에 저희가 캠핑 좋아하면서 캠핑에 좀 빠지셨다고. 네. 근데 그게 평일에 가야 되니까 그렇죠. 주말에는 요즘에 박 터지거든요. 그래서 더 노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수도 있죠. 한적함이 좋으니까 그것도 제가 공감을 하는 게 주로 주말에 뭐 네. 수업을 하니까 주말에는 시간이 좀 더 없는데 평일에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있어서 솔직히 오늘 왜 네. 뷔페에 갔다 왔거든요. 뷔페도 평일이 싸다. 평일 낮. 그래서 월요일이랑 낮이랑 네. 그래서 갔다 온 것도 분명히 좀 있는 거죠. 네. 주말은 다 그렇죠. 뭐 숙박하려고 평일에 그렇지, 맞아. 맛을 느끼면 평일에 움직이는 게 좋죠 확실히. 평일에 저렴함에 좀 취해 있다 보니까 본업에 요새 충실하지 못했는데 충실하지 못한 부분을 월세. 그리고 여기 뭐 제 생각에 그래도 한 차액은 20만 원, 25만 원 충분히 갖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라면 그래도 뭐 하루 정도는 좀 마음 편하게 전보다는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네. 2개가 되고 3개가 되면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맞아요. 근교로 캠핑을 가시지만 이제 전 세계로 마음 편하게 삶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명하게 잘 방향도 보통 여느 중개사님들답지 않게 제 개인적으로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집 소개시켜 주시고 또 선생님 개인적인 사연까지 같이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네. 감사하죠. 저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와서 뭐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약간 미안하긴 한데 아니에요. 선생님 어차피- 얼굴 뵙는 것만으로 좋은데. 저는 사실 뭐 얼굴 보러 온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제가 너무 도와드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이거 불편한 집이 있을 것 같아요. 연락을 주시면 그때 또 집 보면서 얼굴 뵙고 또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모님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저 공과금 있잖아요. 사람이 밀려놓고 갔더라고요. 납부 안 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거는 그래 마음이 편하네. 이거라도 알려줄 수 있어서 공과금 센터에 전화해서 경매하고 공매만 요금 분리를 할 수 있어요.